오늘의 미국발 뉴스를 종합해서 만들었어요. CNN 등 뉴스 매체와 유튜브 영상을 조합했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 전력부터 시작해서요. AI, 로봇,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면까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 건강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맥락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오태민 교수님 인터뷰나 CNN 보도, LA 정규수 TV 이런 자료들 바탕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있잖아요. 뭐 관세 매기겠다 이런 거. 이게 사실 협상용 소음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 네. 오태민 교수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죠. 실제로는 스카페센트 같은 실무진 발언이 또 중요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관세 때리는 걸 넘어서요. 중국한테 위안화 절상 같은 거. 그러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뭐 100년 만기 채권으로 바꿔라. 이런 식의 금융 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금융 압박이요? 네. 중국 경제 자체를 좀 약화시키려는 거. 오태민 교수 표현대로라면 다리 하나 정도 부러뜨려서 경쟁력을 낮추려는 거죠. 이게 딱 80년대 일본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파장이 어떨지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실제로 그런 긴장감이 보이는 게 그 CNN 보도 보니까 화웨이 AI 칩 있잖아요. 어센드. 그거 쓰지 말라고 미국이 또 경고하고 나섰더라고요. 맞아요. 기술 패권 다툼이 여전한 거죠. 엔비디아 CEO도 중국 시장 막힐까 봐 걱정할 정도니까요. 이런 게 벌써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LA 정규수 TV 자료 보면 일본 GDP 성장세가 좀 꺾였고요. 영국은 또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이런 게 다 영향일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요. 홈디포 실적 안 좋은 것도 관세 때문일 수 있다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센터 장관이 그랬잖아요. 미국이랑 협상하는데 좀 성이 안 보이면 예전처럼 강한 관세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기술적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건 뭐 발전 속도가 LA 정교수 TV에서 본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기억나시죠? 아, 네. 정말 놀랍던데요? 그렇죠. 그냥 뭐 쓰레기 버리고 바닥 쓸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상을 보거나 말이나 글로 지시하면 그냥 새로운 동작을 막 배운대요. 맞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이러니 모건 스탠리 같은 데에서 테슬라를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기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머스크가 다음 달에 완전 자율주행 FSD 출시한다고 자신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겠네요. 네. 근데 이런 최첨단 기술이 국방이랑 만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구상. 이게 또 그렇죠? 아, CNN에서 봤어요.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본떴는데 뭐 우주 기반으로 미국 전체를 막는다. 스케일이 엄청나던데요. 3년 안에 1,750억 달러로 만든다고요. 네, 주장은 그런데 전문가들은 글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비용이나 기간이나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뭐 중국 같은 데서는 군비 경쟁 부추긴다고 반발할 테고요. 그렇죠. 외교적인 파장도 클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술이 방어에 쓰이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해요. 혹시 CNN에서 공개한 러시아군 관련 영상 그거 말씀이시죠? 네, 항복한 우크라이나 병사를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듯한 그런 교신 내용이랑 드론 영상 이게 공개됐죠. 유엔에서도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면서요. 우크라이나 검찰도 수사 중이고. 참 충격적이네요. 기술의 빛과 그림자랄까? 네, 맞아요. 이런 큰 변화들이 결국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부의 불평등 문제, 이것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CNN 분석 보니까 미국 상위 부자 10명,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감세 법안은 오히려 부자들한테 더 유리하고 저소득층 복지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FDA가 앞으로는 고령층이나 고위험군 위주로 접종을 좀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CNN에서는 그러다가 건강한 사람들 접근성만 낮아지고 또 장기 후유증 예방 같은 거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던데요. 네, 뭐랄까 이런 사회적, 경제적 압박 속에서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의 몸과 마음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운동 얘기를 강조했군요. 네, 맞아요. 그냥 막 칼로리 태우는 운동 말고요. 의식적으로 호흡하고 내 몸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 관리하고 신경계 안정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창하게 안 해도 그냥 잠깐 하던 일 멈추고 숨쉬기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뭐 횡격막 호흡이라던가 천천히 숨쉬기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 지정학적인 문제부터 기술 혁신, 경제 변화, 사회 논쟁, 그리고 개인의 내면 건강까지 정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가 당신 지갑 사정에 영향을 주고 AI 발전이 내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세상의 소음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는 시대니까요. 결국 이런 복잡하게 얽힌 세상에서 중요한 건 개인의 회복력? 뭐 그런 걸까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 또 개인적인 변화들 중에서요. 앞으로 한 5년 동안 당신 삶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 변화,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뭘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